할아버지는 누구세요? 할아버지는 누구세요? 우린 내일 미국으로 입양 가요. 폭설이 쏟아지는 묘소. 그 말에 노신사의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죽은 아들을 닮은 소년이 아기를 업고 묘비를 닦고 있었거든요. 아이의 손등은 동상으로 터져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소년은 낡은 사진 한 장을 묘비 틈에 끼워 넣고는 도망치듯 사라졌습니다. 사진 뒷면엔 이렇게 적혀 있었죠. 아버지, 이 아이들을 부탁합니다. 준수 올림. 10년 전 의절하고 떠난 아들이 남긴 핏줄. 그리고 내일이면 영영 떠날 아이들. 과연 노신사는 비행기가 뜨기 전에 손주들을 구해낼 수 있을까요? 이 믿기 힘든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우리 주변에 숨겨진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립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 모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라며 댓글로 응원의 말씀도 남겨주세요. 그럼 사흘 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서울 외곽 허름한 희망보육원, 복도 끝 독방에 새 아이가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가온, 나온, 다온. 10살 가온이는 3살 막내 다온이를 등에 업고 있었고 7살 나온이는 오빠의 옷자락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난방도 들어오지 않는 방은 냉골이나 다름없었죠. 벌컥 문이 열리고 박은실 원장이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서류 뭉치가 들려 있었습니다. 애들아, 좋은 소식이야. 미국 가족이 너희를 입양하고 싶대. 나온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우리 셋이 다 같이요? 박 원장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게 큰애는 좀 문제가 있어서 말이지. 박 원장의 시선이 가온에게 향했습니다. 가온이는 멍한 표정으로 입을 벌린 채 침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이런 애는 입양도 안 돼 시설에서 평생 살아야지 뭐. 박 원장이 나가자 나온이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오빠, 우리 어떻게 헤어지는 거야? 가온이의 멍한 표정이 순식간에 날카롭게 변했습니다. 그는 재빠르게 문틈으로 복도를 살폈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괜찮아. 나오나 오빠가 계획이 있어. 가온이는 침대 밑에서 낡은 공책 한 권을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보육원 배치도와 탈출 경로가 빼곡하게 그려져 있었습니다. 내일 새벽에 나가는 거야. 아빠 묘소에 가서 할아버지를 찾을 거야. 나온이가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할아버지? 우리한테 할아버지가 있어? 가온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품속에서 너덜너덜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젊은 남자가 아기를 안고 웃고 있는 사진이었죠. 아빠가 돌아가시기 전에 말씀하셨어. 할아버지는 큰 회사 사장님이시래. 하지만 아빠랑 사이가 안 좋아서 연락이 끊겼대. 그럼 할아버지가 우릴 도와주실까? 가온이는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희망이라도 붙잡아야 했습니다. 모르겠어. 하지만 시도는 해봐야지. 아빠가 우리 이름 지을 때 할아버지 회사 이름을 따왔다고 했어. 가온이는 사진 뒷면을 나온이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거기엔 아버지의 흘림체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가온아, 너는 세상의 중심이 되렴. 할아버지 회사 이름처럼. 나온이가 오빠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오빠, 우리 꼭 할아버지 만날 수 있을까? 가온이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얀 눈송이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내일은 아빠 기일이야. 할아버지도 오실 거야, 분명히. 그날 밤 가온이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아빠, 우릴 도와주세요. 할아버지가 우릴 받아주시게 해주세요. 소년의 간절한 기도가 어두운 밤하늘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기도가 곧 기적으로 이어질 거라는 사실을요. 새벽 5시 가온이는 창문을 열고 동생들과 함께 눈밭으로 뛰어내렸습니다. 1시간 뒤 서울역 버스터미널.
수원 가는 버스표 어린이 3명 주세요. 가온이가 구겨진 지폐를 내밀었습니다. 예, 엄마는 어디 가셨니? 판매원이 물었습니다. 아니요, 우리 3명만 갈 거예요. 판매원은 안타까운 표정으로 표를 끊어주었습니다. 오전 9시 공원묘지. 가온이는 강지환이라는 이름이 새겨진 묘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빠, 우리 왔어. 나온이가 맨손으로 눈을 치웠고 가온이는 사진을 묘비 틈새에 끼워 넣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오시면 이 사진을 보실 거야. 그때 검은 세단이 언덕을 올라왔습니다. 누가 와 빨리 가자. 세 남매는 서둘러 옆 오솔길로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두호 회장과 김 여사가 언덕을 올랐습니다. 중간쯤 올라갈 때 옆길에서 아이 셋이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등에 아기를 업은 소년과 여자아이 모두 남루한 옷차림이었죠. 김 여사가 잠시 바라보았지만 그냥 지나쳤습니다. 가온이는 고개를 숙인 채 회장 부부 옆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어른들은 늘 무서웠습니다. 회장이 묘비에 도착했습니다. 이 녀석아, 10년 만에 보는 모습이 이게 뭐냐? 이두호 회장은 울컥하였습니다. 그런데 누가 다녀갔는지 묘비가 깨끗하게 닦여 있었습니다. 그때 회장은 틈새에 꽂힌 사진을 발견했습니다. 사진 속에는 아들 준수가 갓난아기를 안고 웃고 있었습니다. 이 아기가 누구예요? 김 여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사진 뒷면에는 아버지, 죄송합니다. 언젠가 이 아이들을 보시면 용서해 주세요. 준수 올림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아이들. 이두호 회장이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작은 발자국 2쌍이 찍혀 있었습니다. 회장의 머릿속에 방금 스쳐 지나간 아이들이 떠올랐습니다. 등에 아기를 업은 소년. 혹시 이두호 회장이 언덕 아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새 아이의 작은 그림자가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최 실장, 지금 내려가는 저 아이들 따라가봐. 어디로 가는지 확인하고. 최 실장이 급히 언덕을 내려갔습니다. 이두호 회장은 사진을 꽉 쥐었습니다. 준수야, 설마 저 아이들이. 김 여사가 떨며 물었습니다. 확인해야 해. 회장이 중얼거렸습니다. 언덕 아래에서 최 실장이 아이들을 미행하고 있었고 가온이는 뒤를 돌아보며 불안해했습니다. 추격이 시작되었습니다. 최 실장은 눈보라 속에서 새 아이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은 버스를 타고 외곽의 낡은 건물 앞에서 멈춰섰습니다. 희망보육원. 간판이 바람에 덜컹거리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담장을 넘어 몰래 들어가는 모습을 확인한 최 실장은 회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회장님, 서울 외곽 희망보육원입니다. 담장을 넘는 걸 보니 무단 외출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두호 회장의 목소리가 긴장했습니다. 신상은? 경비원에게 확인한 결과 가온, 나온, 다온 3남매라고 합니다. 가온? 이두호 회장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가온, 우리 회사 가온 유통. 준수가. 회장의 손이 떨렸습니다. 유전자 검사용 샘플도 확보하게. 알겠습니다. 최 실장은 밤이 되길 기다렸습니다. 자정이 넘자 보육원 불이 모두 꺼졌습니다. 그는 담장을 넘어 조심스럽게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복도 끝 화장실에 낡은 칫솔 여러 개가 꽂혀 있었습니다. 이름표를 확인했습니다. 가온, 나온, 다온. 최 실장은 새 칫솔을 집어들었습니다. 끝은 너덜너덜하게 다 닳아 있었고 손잡이에는 곰팡이가 검게 피어 있었습니다. 최 실장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그는 칫솔을 증거봉투에 담고 조용히 보육원을 빠져나왔습니다. 다음 날 새벽 이두호 회장의 서재. 최 실장이 증거봉투를 내밀었습니다.
회장님, 샘플 확보했습니다. 이두호 회장은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곰팡이 핀 작은 칫솔 3개. 회장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긴급 검사 돌리게 오늘 중으로 결과 받아야 해. 네, 알겠습니다. 같은 시각, 희망 보육원 독방. 박은실 원장이 무단으로 나간 벌이야. 이틀 후에는 미국임 양처에서 올 거니 그렇게 알아. 가온이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할아버지, 우릴 찾으실까? 소년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남은 시간 이틀. 카운트다운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회장은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그날 정오, 검은 세단 여러 대가 희망 보육원 앞에 멈춰섰습니다. 이두호 회장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박은실 원장이 달려나왔습니다. 가온 유통 이두호입니다. 보육원에 10억 후원을 하고 싶습니다. 10억요? 박 원장의 눈이 번쩍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으로 드시죠. 원장실에서 박 원장이 보육원을 자랑했습니다. 아이들을 직접 보고 싶은데요. 물론이죠. 박 원장은 복도로 나와 아이들 방을 돌았습니다. 3번째 방 가온이 나온 다온과 함께 있었습니다. 이두호 회장의 심장이 쿵 뛰었습니다. 묘지에서 봤던 그 아이들이었습니다. 이 애들은 발달이 느리지만 착합니다. 박 원장이 설명했습니다. 방으로 들어가 회장이 아까 받은 서류를 보면서 원장님, 그런데 이 계산이 맞나요? 박 원장이 계산기를 찾으러 간 사이 가온이 책상 먼지에 손가락을 그었습니다. 475만. 정확한 합계였습니다. 이두호 회장의 눈이 커졌습니다. 암산으로? 한 번에? 가온의 눈빛이 순간 날카롭게 빛났다가 다시 흐려졌습니다. 화장실 가고 싶어요. 나온이가 말했습니다. 나온이가 회장 옆을 지나가다 멈춰섰습니다. 그러곤 곤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할아버지, 우리 오빠 진짜 똑똑한데 일부러 바보 흉내내요. 동생들이랑 떨어지기 싫어서요. 이두호 회장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나온이는 화장실로 갔고 회장은 다시 가온을 바라보았습니다. 고개를 떨구고 침을 흘리는 척하지만 양말 속 발가락은 꼼지락 거리고 있었습니다. 회장은 아들 준수가 긴장하면 발가락을 꼼지락 거리던 것을 기억했습니다. 저 아이가 내 손자가 맞구나. 회장은 확신했습니다. 오늘은 이만 가보겠습니다. 후원건은 연락드리죠. 박 원장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늦은 저녁 가온 유통 회장 저택.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회장님, 검사 결과입니다. 최 실장이 봉투를 건넸습니다. 이두호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뜯었습니다. 유전자 일치율 99.99%.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최 실장. 그런데 어떻게 미국 임양 절차가 그렇게 급하게 이루어진 거지? 그게 브로커 업체를 통한 것 같습니다. 회장은 분노로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제 전쟁을 준비할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가온이 다시 창문을 열었습니다. 나오나, 조용히 해. 오늘이 마지막이야. 삼남매는 담장을 넘어 다시 묘지로 향했습니다. 아이들을 지켜보던 직원이 전화를 걸었습니다. 회장님, 아이들이 나갔습니다. 이두호 회장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지금 출발한다. 공원묘지, 가온이는 묘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빠, 동생들 내일 미국 가요. 할아버지는 안 오셨어. 나온이가 울먹였습니다. 오빠, 우리 어떡해? 바로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얘들아. 삼남매가 놀라 돌아봤습니다. 마스크를 쓴 이두호 회장이 서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누구세요? 가온이가 경계하며 물었습니다. 저희는 내일 입양 가기 전에
아빠 보러 왔어요. 회장의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마스크를 벗자 나은이가 어제 보육원에 온 할아버지. 그래. 나는 사실 너희 아빠가 다니던 회사의 사장이었단다. 회사 사장님? 가온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회장은 아이들이 놀랄까봐, 갑작스러운 고백이 상처가 될까봐 진실은 잠시 접어두기로 했습니다. 나는 너희 아빠를 잘 알던 사람이야. 좋은 분이셨지. 가온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삼남매는 묘비에 절을 하고 돌아섰습니다. 회장은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주먹을 쥐었습니다. 오후 희망보육원. 박은실 원장이 가온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또 나갔어? 또? 원장의 손바닥이 가온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짝! 나온이와 다온이는 구석에서 떨고 있었습니다. 너희 둘 발 내밀어. 너희는 내일 입양이니까 안 보이는 곳에 맞아. 박 원장이 나온이와 다온의 발바닥을 회초리로 세게 때렸습니다. 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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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은 아이들의 발바닥이 빨개졌습니다. 하지만 가온은 달랐습니다. 넌 안 가니까 실컷 맞아라. 박 원장이 가온의 온몸을 구타했습니다. 등, 옆구리, 다리. 가온이 바닥에 쓰러졌지만 소리 내지 않았습니다. 잘못했어요. 이젠 안 그럴게요. 오빠 그만 때리세요. 나은이가 박은실의 다리를 잡고 늘어졌습니다. 저리가. 박은실은 나은이를 발로 걷어찼습니다. 어휴지겨운 것들. 내가 언제까지 이 짓거리를 해야 돼. 빰 독방. 삼남매는 서로를 꼭 껴안고 누웠습니다. 오빠, 아파? 나온이가 가온의 멍든 얼굴과 터진 입술을 만졌습니다. 괜찮아. 가온이 억지로 웃었습니다. 나온아, 다온아 미국 가면 행복하게 살아. 오빠 걱정하지 말고. 싫어. 오빠랑 헤어지기 싫어. 나온이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다온이도 칭얼거렸습니다. 가온이 동생들을 더 꽉 안았습니다. 삼남매의 눈물이 베개를 적셨습니다. 아빠, 제발 동생들을 지켜주세요. 이게 마지막 밤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보육원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미국에서 온 양부모였습니다. 금발의 부부가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Hello, we are so excited. 박 원장이 영어로 인사했습니다. 웰컴. 아이들 준비돼 있습니다. 복도 끝에서 나온이와 다온이가 끌려 나왔습니다. 깨끗하게 씻긴 얼굴과 처음 입은 새 옷으로 말끔한 모습과는 달리 두 아이의 눈은 울어서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가온이는 창문 너머로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아빠, 제발이요. 소년의 기도가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운명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박은실 원장은 미국 부부가 오기 전 가온을 창고로 끌고 갔습니다. 멍든 얼굴 보이면 안 돼. 그녀는 가온에게 벙거지 모자와 목도리, 마스크를 씌웠습니다. 보육원에 손님이 오기 전 항상 상태가 좋지 않은 아이들에게 해왔던 일이었습니다. 보육원 앞마당에서 자, 얘들아, 새 엄마 아빠한테 인사해. 나온이와 다온이가 차에 올랐습니다. 그때 가온이 뛰어나왔습니다. 안 돼. 동생들 데려가지 마세요. 가온이가 열린 창문을 붙잡고 울부짖었습니다. 제발요. 박 원장이 가온을 떼어냈습니다. 박 원장의 힘에 가온이는 마당으로 내팽겨쳐졌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바로 그때 검은색 세단 여러 대가 보육원 입구를 막았습니다. 이두호 회장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멈춰. 뭐예요? 박 원장이 떨며 물었습니다. 회장이 서류를 꺼냈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입니다. 가온, 나온, 다온 3명 모두 저와 99.99% 혈연 관계로 확인됐습니다.
박 원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회장님이, 할아버지, 저는 이 아이들의 친할아버지입니다. 법적 양육권을 주장합니다. 최 실장이 미국 부부에게 영어로 설명했습니다. Our legal team will contact you soon. 회장이 차문을 열고 나온이와 다온이를 데리고 나왔습니다. 삼남매를 모두 회장의 차에 태웠습니다. 1시간 후 이두호 회장 저택. 김 여사가 현관에서 아이들을 맞았습니다. 어서 와 얘들아. 거실 소파에 아이들을 앉힌 회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애들아, 10년 전 할아버지는 너희 아빠와 엄마의 결혼을 반대했어. 그래서 아빠는 집을 나갔고 강지환으로 이름까지 바꿨지. 그래서 할아버지가 찾을 수가 없었어. 결국 내 아들이 죽은 것도 몰랐단다. 김 여사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제 묘지에서도 너희가 놀랄까봐 할아버지라고 말 못했어. 미안하구나. 회장이 가온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때 김 여사가 다가왔습니다. 가온아, 답답하겠다. 모자 벗자. 김 여사가 번거지 모자를 벗겼습니다. 목도리를 풀었습니다. 마스크를 벗겼습니다. 아, 김 여사가 비명을 삼켰습니다. 가온의 얼굴은 멍투성이었습니다. 뺨이 퉁퉁 부어 있었고 입술은 터져 있었습니다. 이두호 회장이 떨리는 손으로 가온의 옷을 벗겼습니다. 온몸에 보라색과 검은색 멍이 얼룩져 있었습니다. 회장이 가온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안하다. 할아버지가 늦어서.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김 여사도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가온이가 떨리는 손으로 할아버지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이제 괜찮아요. 나온이와 다온이도 오빠를 안았습니다. 거실에 울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다시 만난 가족의 뜨거운 눈물이었습니다. 김 여사는 아이들에게 맛있는 음식을 먹이고 씻기고 재웠습니다. 그리고 가온이의 상처에 약을 발라주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여보, 나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어요. 나도 마찬가지요. 아이들에게 이런 폭력을. 이두호 회장은 분노로 손이 떨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침밥을 먹으며 아이들에게 말했습니다. 얘들아, 혹시 보육원에서 이런 일이 흔했니? 나온이가 처음 보는 반찬들을 보며 신기해하며 말했습니다. 네, 원장님은 말 안 듣는 아이들은 심하게 혼냈어요. 창고는 훈육실이래요. 착한 아이로 다시 태어나는 곳이라고 했어요. 저번에 지율이 오빠도 거기서 심하게 혼났어요. 오빠처럼 멍도 들고 밤에 열도 많이 났는데 원장님이 약도 안 줬어요. 그런데 다음 날에 지율이 오빠가 깨워도 안 일어났어요. 자꾸자꾸 흔들어도 안 일어났어요. 원장님이 지율이 오빠 없고 병원 간다고 했는데 지율이 오빠는 안 왔어요. 원장님만 왔어요. 오빠는 좋은 곳에 엄마가 와서 갔다고 했어요. 너무 슬퍼서 지율이 오빠가 아끼던 인형을 제가 들고 있었어요. 김 여사는 나온이의 얘기를 듣고 너무 놀라 숟가락을 떨어뜨렸습니다. 가온이가 이어서 말했습니다. 그리고 항상 후원금이랑 장부에 적는 거랑 달라요. 제가 바보 같다고 아무도 못 들어가는 원장실 청소를 시켰는데 제가 들었던 금액이랑 장부에 적히니 금액이 항상 달랐어요. 그리고 원장실 소파 밑에 다른 장부를 숨겨놓고 거기에는 맞는 금액을 적었어요. 회장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회장은 최 실장에게 전화했습니다. 최 실장, 희망 보육원에 대해 조사해봐. 며칠 후 최 실장이 회장에게 보고했습니다. 회장님, 보육원의 회계 부분이 이상한 점이 많습니다. 그리고 보육원 뒤쪽의 야산은 개발로 높은 금액을 제시했지만 원장이 절대 팔지 않는다고 했답니다. 순간 회장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박은실 원장 보육원 후원금 횡령과 아동살해죄로 경찰에 신고해.
네. 하지만 증거는 원장실 소파 아래 이중장부가 있을 거야. 그리고 뒷산이 수상한데 거기에 아이들의 시신이 있을 확률이 높아. 그 돈벌레 같은 여자가 큰 금액에도 뒷산을 팔지 않는다면 아마 거기에 아이들의 시신을 매장했겠지. 조사한 내용들을 정리해서 내일 당장 신고하도록 해. 다음 날 정오. 보육원에 여러 대의 경찰차가 대동했습니다. 박은실 원장, 당신을 후원금 횡령죄와 아동살해죄로 체포한다. 뭐라고요? 증거 있어요? 원장은 황당한 듯 큰 소리로 얘기했지만 손은 떨고 있었습니다. 경찰들이 들이닥쳐서 원장실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보받은 대로 원장실의 소파가 뒤집혀졌습니다. 소파 밑에서 검은색 장부가 나왔습니다. 경찰이 장부를 펼쳤습니다. 이게 실제 후원금 내역이군요. 장부에는 박은실 원장이 빼돌린 금액이 빼곡했습니다. 아동 1명당 입양 수수료, 브로커 해외 송출 뒷돈, 허위 의료비 청구, 총액은 10억이 넘었습니다. 박은실 원장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건 조작이에요. 경찰이 수갑을 채웠습니다. 뒷산도 수색하겠습니다. 박 원장은 속으로 안도했습니다. 죽은 애들 물건은 이미 다 폐기했어. 증거 없어. 하지만 경찰은 이두호 회장에게서 받은 물건을 꺼냈습니다. 나온이가 간직하고 있던 지우리의 인형이었습니다. 경찰견 핸들러가 인형을 개에게 맡겼습니다. 찾아, 맥스. 경찰견이 인형 냄새를 맡더니 뒷산으로 달려갔습니다. 박 원장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설마. 오후 보육원 뒷산. 경찰견 맥스가 특정 지점에서 멈춰 섰습니다. 컹컹. 맥스가 땅을 향해 지저댔습니다. 여기입니다. 수색군이 삽으로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얕은 땅 속에서 작은 유골이 나왔습니다. 더 파자 주변에서 유골 5구가 발견됐습니다. 신원 확인 결과 모두 보육원에서 입양 및 실종 처리된 아이들이었습니다. 그 중에는 지우리도 있었습니다. 박은실 원장은 그 자리에서 무릎이 꺾였습니다. 아동학대치사죄, 사체유기죄, 후원금 횡령죄. 형량은 무기징역이었습니다. 한 달 후 이두호 회장 저택. 가온이는 깁스를 하고 부러진 갈비뼈가 치료되고 있었죠. 나온이는 피아노를 배우고 다온이는 유치원에 다녔습니다. 김 여사가 가온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가온아, 학교 가고 싶니? 네, 할머니 공부하고 싶어요. 회장이 옆에 앉았습니다. 하고 싶은 거 다 해. 가온이가 할아버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할아버지, 저 의사가 되고 싶어요. 의사? 네, 아픈 아이들 고치는 의사요. 보육원에 있던 친구들처럼 아픈 아이들을 구하고 싶어요. 회장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래, 훌륭한 의사가 되거라. 1년 후 봄, 가온이는 명문 초등학교에 전학을 갔습니다. 전국 수학경시 대회에서 1등을 했고 상금 전액을 보육원 아이들에게 기부했습니다. 나온이는 어린이 합창대회에서 금상을 받았습니다. 다온이는 건강하게 자라 유치원 인기남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기일 가족 5명이 공원묘지를 찾았습니다. 가온이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빠, 우리 왔어요. 할아버지, 할머니랑 같이요. 나온이가 꽃을 놓았습니다. 아빠, 나 노래대회에서 1등 했어요. 다온이가 묘비를 만졌습니다. 아빠, 보고 싶어. 이두호 회장이 아들의 묘비에 손을 얹었습니다. 준수야, 내 아이들 잘 키우고 있다. 김 여사가 사진을 놓았습니다. 가족 5명이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가온이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아빠, 우리 이제 행복해요. 벚꽃잎이 눈처럼 흩날렸습니다.
차가운 겨울을 이겨낸 가족에게 따뜻한 봄이 찾아왔습니다. 세상의 중심 가온. 세상에 아름답게 나온. 모든 따뜻함 다온. 아버지가 남긴 사랑의 이름들이 봄바람에 실려 퍼졌습니다.